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장관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청문 보고서 시한도 오늘까지입니다. 야당은 김희수, 강경화 후보자 정조준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야당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장전입, 이중국정, 그다음에 대국민 거짓말만 해도 이게 상당히 위중한 것이고 인사청문회에 지금 설 수 없는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좌우 0.04 중등도 근시로 보충력 처분을 받았지만 5년 뒤 행정고시 합격 후 신체 검사에선 시력이 좋아져 현역 입대 회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모친 명의의 판교 아파트 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서면 답변에서 통진당이 북한의 적화 통일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통진당 같은 반헌법 단체가 나와도 인정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들의 투기 목적 분양 등 부동산 의혹들도 불거졌습니다.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점수 조작 의혹이 있는 부인의 영어 강사 채용이 제2의 정유라 사건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정유라 씨의 2살 배기 아들과 유병헌 전 세무회장의 딸 유섬나 씨가 오늘 비슷한 시각에 입국합니다. 협조적인 태도로 특검 복덩이로 불렸던 장시호 씨는 오늘 밤 자정 국정농단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풀려납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정유라 씨의 23개월 된 아들과 부모가 오늘 오후 3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정 씨 아들은 그동안 덴마크 사회복지시설에서 한국인 부모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이들은 덴마크 올보르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국적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 씨 측은 유라 씨의 아들과 부모는 일반인 신분으로 법적 제한 없이 입국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정유라 씨가 머물고 있는 서울 신사동의 빌딩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 씨도 같은 시각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법무부는 섬나 씨의 송환을 위해 소속 검사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프랑스로 파견했습니다. 섬나 씨는 도착 즉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492억 원에 달하는 배임 횡령 혐의를 조사받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오늘 자정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됩니다. 검찰은 추가로 장 씨를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계획이 없어 장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최순실 사태로 구속된 핵심 피고인 중 석방되는 인물은 특검 수에 적극 협조했던 장 씨가 처음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새벽부터 전국에 닭과 오리를 취급하는 농장주와 차량 등에 일제히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도 AI가 발생했는데 진원지로 알려진 군산 종계농장에서 오골계를 산 적이 없어서 중간 유통상을 통해 바이러스가 번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로 추적이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토종닭 농장. 인근 농가가 며칠 전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오골계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살처분이 한창입니다. 처음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농장 외에 추가로 3곳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반경 3km 내 가금류 12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하니까 어이가 없죠. 닭을 그래도 잘 키우고 소득도 잘 나고 아무 이상 없이 키우는데. AI 발원주로 추정되는 전북 군산 종계농장은 어제 H5N8형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 농장에서 오골계를 사간 경기도 파주와 부산 기장군 등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곳은 4개 시군 5개 농장으로 늘어났고 양성 반응을 보인 농가도 7곳에 달합니다. 방역이 취약한 전통 시장이나 소규모 농가 단위를 통해서 전염이 되지 않았나 이런. 전북 익산에서는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토종닭 가운데 7마리가 폐사해 AI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시장 상인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AI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린 데 이어 오늘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농장과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청와대가 사드 추가 배치 보고 누락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국방부는 후속 조치로 환경 영향 평가를 원점 재검토하고 사드 책임자도 조만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사드의 연내 배치 완료는 어려워졌습니다. 보도에 장성호 기자입니다. 청와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국방부는 환경 영향 평가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를 고의적으로 줄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에서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로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더욱더 높이라는 그러한 지침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러한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현재 성주기지에는 사격 통제 레이더, X밴더 레이더와 발사대 2기만 배치돼 초기 운영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외관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발사대 4기를 성주기지에 추가 배치하기 위해 대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경우 1년 넘게 걸릴 수 있습니다. 당초 목표로 했던 연내 배치 완료는 불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청와대 사드 보고 누락과 관련해 사드 배치 실무 책임자였던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을 육군정책연구관으로 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국방부가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 사드 부지를 쪼개는 방식으로 미국에 공여하려 했다는 사실이 청와대 발표로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국방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이미 공유한 부지에는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알파벳 U자를 거꾸로 한 모양은 사드 발사대의 배치 형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4,500m의 발사대 이격거리에 따라 장비 운용에 필요한 면적은 10만 제곱미터지만 국방부는 운용 안정성을 감안해 32만여 제곱미터를 공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국방부는 이 부지 외에 추가로 공여할 부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4기를 그 공여된 면적, 그 사업 면적 내에다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추가 공여는 없습니다. 2차 공여 부지가 있다는 청와대 발표안은 배치됩니다. 청와대 발표대로라면 국방부가 공여 부지를 쪼개 까다로운 절차를 피하려 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아직 우리 정부로부터 별도 의견을 받은 것이 없다며 설계에 의한 기지 공사는 이상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1차 표적인 주한미군과 증원 전력을 보호할 사드 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중동 걸프국들 사이에 긴장이 일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테러리즘을 지원했다며 사우디 등 이슬람 7개국이 카타르와의 단교를 선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자신이 모종의 역할을 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카타르 수도 도하의 슈퍼마켓에서 사재기가 벌어졌습니다. 도하 공항은 텅 비었고 환전소에는 돈이 다 떨어졌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세계 최대 부자 나라 가운데 하나인 중동의 카타르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인접국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등 이슬람 수니파 7개국이 잇따라 단교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لأمنها الوطني من مخاطر الإرهاب والتطرف فإنها قررت قطع العلاقات الدبلوماسية والقنصلية مع دولة قطر. 테러 지원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속내는 이란 견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같은 수니파 국가인 카타르가 시아파의 맹주의자 앙숙인 이란과 독자 외교를 해온 데다 지난달에는 카타르 국왕이 중동의 이란 적대 정책을 비난했다는 기사가 카타르 국영통신에 실리면서 연소의 단교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카타르는 가짜 뉴스라며 반발했지만 대화로 해결하자며 한 발 물러섰고 쿠웨이트 국왕이 사태를 중지하겠다며 사우디 방문길에 올라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에 최근 중동 순방 내용과 함께 카타르와 단교는 테러 공포를 끝내는 출발점이라고 밝혀 이번 사태에 모종의 역할을 했음을 시사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이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북한 선박을 몰수하는 추가 독자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으로 향하는 제3국 선박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이동해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선박이 영해에 진입할 경우 선체를 몰수하는 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북한의 대표적인 해운사인
원양해운관리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27척의 배가 주요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원양해운 소속 청천강호는 지난 2013년 쿠바에서 미사일 부품을 싣고 가다 파나마에서 억류된 적이 있습니다.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영해 진입만으로도 선박을 몰수하는 것은 핵, 미사일 개발로 이어지는 물자 흐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계산이 깔렸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는 북한으로 향하는 제3국 선박 단속도 대폭 강화됩니다. こうした外貨収入の減少、これは大変重要であると認識をしています。 지금까지는 핵연료와 무기 등 100여 개 수출 금지 품목을 싣고 북한을 드나드는 제3국 선박만 규제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화물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북한이 가정용 전자제품이나 생활용품도 군사 목적으로 용도를 바꿔 사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동혜입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한미 정상회담이 2,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김기정 국가안보실 차장 하차에다 외교장관 청문회 통과가 불투명해서 비상입니다. 박근혜 정부 임성남 외교 1차관을 유임시킨 건 급박한 정상회담 준비를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역대 최악으로 꼽았습니다. 조기 회담 성사에 급급하다 대북 정책의 입장차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타일과 사드, FTA 같은 첨예한 현안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당시보다 더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정상 간의 긴밀한 우위,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준비 실무를 도맡아온 김기정 안보실 2차장이 경질됐고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통일부, 국방부 장관은 아직 인선도 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사드 추가 배치 보고 누락 사건으로 국방부는 극도로 위축된 상태입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을 유임시키고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임명한 것도 이런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다음 달에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장관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 청문 보고서 시한도 오늘까지입니다. 야당은 김희수, 강경화 후보자 정조준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야당은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장전입, 이중국정, 그다음에 대국민 거짓말만 해도 이게 상당히 위중한 것이고 인사청문회에 지금 설 수 없는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좌우 0.04 중등도 근시로 보충력 처분을 받았지만 5년 뒤 행정고시 합격 후 신체 검사에선 시력이 좋아져 현역 입대 회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모친 명의의 판교 아파트 투기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검찰은 추가로 장 씨를 기소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계획이 없어 장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선고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최순실 사태로 구속된 핵심 피고인 중 석방되는 인물은 특검 수에 적극 협조했던 장 씨가 처음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새벽부터 전국에 닭과 오리를 취급하는 농장주와 차량 등에 일제히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도 AI가 발생했는데 진원지로 알려진 군산 종계농장에서 오골개를 산 적이 없어서 중간 유통상을 통해 바이러스가 번진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로 추적이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토종닭 농장. 인근 농가가 며칠 전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오골개에서 AI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살처분이 한창입니다. 처음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농장 외에 추가로 3곳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반경 3km 내 가금류 12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하니까 어이가 없죠. 닭을 그래도 잘 키우고 소득도 잘 나고 아무 이상 없이 키우는데. AI 발원주로 추정되는 전북 군산 종계농장은 어제 H5N1형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 농장에서 오골개를 사간 경기도 파주와 부산 기장군 등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곳은 4개 시군 5개 농장으로 늘어났고 양성 반응을 보인 농가도 7곳에 달합니다. 방역이 취약한 전통 시장이나 소규모 농가 단위를 통해서 전염이 되지 않았나 이런. 전북 익산에서는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토종닭 가운데 7마리가 폐사해 AI 양성 반응이 나오는 등 시장 상인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AI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린 데 이어 오늘 0시부터 24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농장과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서면 답변에서 통진당이 북한의 적화 통일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으로 통진당 같은 반헌법 단체가 나와도 인정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들의 투기 목적 분양 등 부동산 의혹들도 불거졌습니다. 오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점수 조작 의혹이 있는 부인의 영어 강사 채용이 제2의 정유라 사건이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정유라 씨의 2살 배기 아들과 유병원 전 세무회장의 딸 유섬나 씨가 오늘 비슷한 시각에 입국합니다. 협조적인 태도로 특검 복덩이로 불렸던 장시호 씨는 오늘 밤 자정 국정농단 피의자 가운데 처음으로 풀려납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정유라 씨의 23개월 된 아들과 부모가 오늘 오후 3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정 씨 아들은 그동안 덴마크 사회복지시설에서 한국인 부모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이들은 덴마크 올보르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국적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정 씨 측은 유라 씨의 아들과 부모는 일반인 신분으로 법적 제한 없이 입국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정유라 씨가 머물고 있는 서울 신사동의 빌딩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유병원 전 세무그룹 회장의 장녀인 유섬나 씨도 같은 시각 인천공항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법무부는 섬나 씨의 송환을 위해 소속 검사와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프랑스로 파견했습니다. 섬나 씨는 도착 즉시 인천지검으로 압송돼 492억 원에 달하는 배임 횡령 혐의를 조사받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8일 기소된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오늘 자정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됩니다.